한국 전쟁은 이승만 정권이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그런 기회로 악용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그토록 증오했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는 기회로 또한 악용되었어요. 왜? 반공이 애국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미군정의 입장과 똑같죠. 이제는 반공이 애국의 시대로 바뀌었어요. 사실 반공과 애국은 등치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근데 반공하면 애국이냐? 근데 그러면서 뭘 숨겼냐? 그 뒤에 있던 자신들의 친일 행적들을 숨겨버린 거죠. 친일파들이 반공하면 애국자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친일 이꼬르 애국이 돼버리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전쟁을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세탁하고 애국자가 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보냐? 국립묘지에서 볼 수 있어요. 한 나라에 가면 그 나라가 어떤지를 보려면 국립묘지를 가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국립묘지를 가면 외국인들이 정말 황당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주로 관심 갖고 있는 대전현충원 10만 개에 달하는 정말 나라를 위한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분들이 묻혀 있는데 그중에 불과 29명이라는 작은 수일치만 친일 인명사전,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된 사람이 최소 29명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누구냐면요. 장군들이에요. 장군들. 23명. 결국 일제강점기에 일본을 위해서 군대에서 독립운동가들을 잡던 사람들이 한국전쟁을 기회로 삼아서 반공투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숭숭장구에서 별 달고 장군이 돼서 죽어서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장군미역에 1미역, 2미역에 23명이 안장되어 있고요. 저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명단은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들. 빨간색은 국가에서 발간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명된 사람들 5명이 있죠. 80% 가까운 사람이 장군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대전현충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김창룡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을 토벌하는 역할을 맡았던 일본 헌병 5장 출신. 나중에 해방된 이후에 고향에 갔더니 소군정에 의해서 체포가 돼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2번을 탈출해가지고 사형을 면했는데 이 사람이 정착한 곳이 38선 남쪽이었어요. 군대에 들어가서 결국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을 잡던 자신의 그 재능 변장해서 거기에 침투해서 독립운동가들을 토벌하고 그래서 승승장구했는데 해방된 이후에 우리 군에서도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특무대, CIC. 그래서 군대 내에 있는 소위 간첩들을 잡는다는 역할들로 수많은 사람들을 또 목숨을 빼앗았던 사람이 바로 김창룡인데 이 사람이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비밀리에. 그래서 이 사람을 이장시키자라는 그런 시위에 참여하면서 대전현충원을 찾게 되었는데 김창룡뿐만 아니라 그 29명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김창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헌병 5장 출신이고요. 주로 이제 뭐 소련 공산당, 중국 공산당, 그다음에 여기에 소속돼 있던 독립운동가, 조선인 출신의 이제 중국 공산당, 조선인 출신의 소련 공산당 이런 사람들을 이제 찾아서 색출하고 체포하는 역할들을 이제 했던 사람이죠. 그 능력을 해방된 조국에서 자신의 승승장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목숨을 빼앗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나중에 결국 이 사람도 부하한테 암살당하는 운명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승만의 최측근 오른팔이었습니다. 이승만이 하기 어려웠던 행동들을 수행했던 역할. 대표적으로는 백범 김구를 암살했던 안두희를 사주한 걸로 알려진 인물이죠. 안두희가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하고 왔더니 김창룡이 그랬대요. 안의사 수고했어.
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안중근 의사가 아니라 안두희를 김창룡은 의사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김구 선생을 암살한 것이 잘한 일이다라고 치하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습니다. 또 국립묘지 대전충원에 안장돼 있는 아주 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그 29명에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서 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했던 국가로부터 공인 친일파라고 규정된 사람, 가장 최후로 죽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아닐까라고 할 사람, 백수를 누리다가 죽었던 사람입니다. 백선엽. 대전충원 장군 제2미역 555번에 안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간도 특설 때 그래서 국가로부터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명받았는데 왜 이런 사람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을까요? 우리 법상 무슨 나쁜 짓을 해도 민족을 배반하고 사람을 죽여도 별만 달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백선엽은 우리나라 최초로 별 4개를 단 사람이죠. 예편하고 백수를 누리다가 죽은 사람이죠. 이 사람 뒷면 20년생인데 2020년에 죽었습니다. 진짜 딱 백수를 누렸죠. 이 사람의 이제 이력을 보면은 참 해방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싹 빼놨습니다. 그래도 역사가 조금은 발전한 것을 이 묘비명에서 볼 수 있어요. 왜? 아까 그 29명 중에서요, 자기가 만주군 군관학교 출신, 일본 육사 출신이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묘비에 각인해 놓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백선엽이 내가 간도 특설 때다라고 묘비에까지 새겨놓을 용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우리 역사가 조금은 한 발은 간 거 아닐까라고 위안을 찾아보는 대목이죠. 안장될 때의 모습이에요. 6.25 전쟁의 영웅, 전쟁 영웅이에요. 왜? 그가 그전에 했던 그러한 일들을 앞세우기에는 우리 헌법이 그걸 이 사람의 행적을 그대로 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신분 세탁의 기회로, 그래서 6.25 전쟁 영웅이라는 그래서 한국 전쟁의 장군이에요. 처음에 얘기했던 홍범도 장군도 장군인데 이 사람도 장군이죠, 그죠? 근데 한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에 나섰던 사람, 한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을 죽였던 사람이 직선거리로 370m 떨어져 있는 국립묘지에 함께 안장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는 것은 너무나 치욕적이다. 그리고 민간인 학살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분통 터지는 일이다 라고 해서 백선엽이 대전충에 안장될 때 3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안장을 반대했어요. 민간인 학살의 책임, 간도 특설 때로서 독립운동가들을 토벌했던 이런 전력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국립묘지에 안장되면 우리 후대들에게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백선엽의 운구차가 이렇게 딱 올 때 몇몇 분들이 이 운구차를 몸으로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짰었습니다. 저에게 비밀리에 알려주면서 저에게는 그 장면을 잘 담아서 세상에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경찰 병력에 막혀가지고 운구차를 막지 못하고 운구차를 막기에는 제가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 제가 그걸 막았다가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막지 못하고 사진으로만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근데 백선엽 장군의 대전충원 안장을 거부하는 시위를 저희들 반대편에서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하고는 같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이긴 한데 서로 그 이유가 달라요. 왜 달랐을까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이런 6.25 전쟁의 영웅을 어떻게 그 지방에 모시냐? 서울에 모셔야지. 그들이 들었던 피켓이에요. 백선엽 장군은 동작 서울 현충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펼쳐졌던 또 하나의 현수막.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인물이 차량 위에 올라가서 연설을 합니다. 백선엽 장군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일제강점기에 결국 중국 공산당들을 잡던
애국자다. 무슨 친일 반민족행위자냐? 아니다. 애국자다. 반공이 애국으로 둔갑하는 순간 결국 친일이 애국이 되어버리는 현실이라는 거죠. 저는 대전충 백선엽 안장 이 순간에 너무나 치욕적이었고 우리 역사가 거꾸로 간다. 백선엽이 어떤 인물입니까? 간독특설 때 이 사람이 하필이면 창씨 개명을 해도 뭘로 했어요? 시라카 요시노리. 윤봉길 의사가 홍콩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지면서 죽였던 상해 일본군 총사령관 시라카 요시노리 그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한 거예요. 홍콩공원의 윤봉길 의사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던 시라카 요시노리가 못했던 꿈을 자기가 달성하겠다라는 그 굳은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전쟁의 영웅이 돼서 우리의 영웅 대접을 받고 그 사람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 우리 역사가 그래도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또 백선엽의 이 사례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국가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기껏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 같은 몇몇 사람들이나 검색할 만한 대전현충원 안장자 검색 시스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대전현충원 안장자 검색에 백선엽이라고 쳐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몇 안 되는 사람들이나 확인할 수 있는 그 안장자 검색의 비고란에 2009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됐다는 그 문구를 넣은 게 할 수 있는 다였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몇 달 전에 삭제됐어요. 박민식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나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전격했던 일, 이 비고문을 삭제했습니다. 네. 2023년 7월 24일자 기준으로 삭제를 했어요. 다시 거꾸로 가죠.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로 몰면서 육사에 설치된 흉상을 철거하는 일, 백선엽의 이러한 과거 행적들을 지은 일은 결국 같은 맥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독립운동가들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장군 제2미호에게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민족문제연구소 발간 기준으로 6명이 안장되어 있는데요. 맨 마지막 줄 555번에 국가로부터도 공식 친일 인파 맞다라고 규정된 백선엽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홍범도 장관은 직선거리 얼마라고요? 370m. 근데 더 황당한 거는 바로 옆에 길 하나 사이로 두고 있는 저 묘역은 또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안장되는 독립운동가 사묘역입니다. 바로 옆에 독립운동했던 사람과 독립운동가들을 죽이려고 쫓아냈던 사람들이 나란히 안장되어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승만 정권만의 일은 아니죠. 그 위에 있어도 수많은 독재 정권들은 정말 분단의 기생에서 외세의 기생에서 모든 자신의 정적들을 멸균하려고 정말 애썼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승만 정권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등등 수많은 정권에 이 국가범법으로 처벌받았던 사람이 즐비합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으로 갈수록 수는 줄어들었지만 국가범법을 폐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언제 어디서라도 여기 계신 분들도 저도 이 국가범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박정희 정권 이전 이승만 정권의 또 대표적인 국가범법 사건의 대표적인 사건은 진보당 조봉암 사건이 있죠. 초대 농림부 장관도 역임하셨고 국회 부의장도 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2번 나와서 정말 이승만의 정적의 역할을 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운명에 처한 사람. 결국 진보당 당수라는 거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죠. 진보당이 내걸었던 평화통일 강령이 사형의 빌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국가보안법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망우리 묘지에 조보왕 선생의 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새겨져 있는 이 비석에 뭐라고 써 있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돈이 준비되어 있어 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옳은 일이었고 또 아니어서는 안 되리기 때문에 목숨 들고 싸웠다라고 써 있습니다. 조봉암 선생도 지보당 당수라는 그러한 이력에 앞서서 초대 농림부 장관이라는 이력에 앞서서 결국 독립운동가였어요. 근데 결국 이 독립운동가가 꿈꿨던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평화통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독재 정권에 의해서 국가범법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독립운동가. 근데 이분 또한 공산주의 운동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빼놓고 결국 진보당 당수로서 사용당한 이 기억만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사실 아직도 이 국가범법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정치인들의 이러한 과거 행적마저도 스스로 검열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최근 얼마 전에 10여 년 전이죠. 결국 대법원에서 이 진보당 사건 무죄 판결을 났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미 그 사람의 목숨은 빼앗겼고 그것을 예견한 듯이 조봉암 선생의 이 묘비 뒤에는 보통 묘비에 막 하면 막 써놓잖아요. 한 말도 쓰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러한 자신의 처지 속에서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또 대표적인 국가범법에 의한 대표적인 사건은 인혁당 사건이죠. 한날 한시에 8명이 사법살인 당했습니다. 정말 끔찍했던 사법살인의 그러한 사건으로 기억될 제2차 인혁당 사건이죠.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하던 4월 8일의 모습입니다. 대법관을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민복귀입니다. 민복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나라를 가려면 국립묘지를 가라고 했습니다. 국립묘지에 갔더니 친일 반미주의 행위자들이 별 달고 뭐 등등등 승승장구해서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현실이죠. 근데 그들만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국가범법 사건의 가해자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 민복귀 대법관, 대전중앙 사회공헌자무역에 이 재판장 했던 이 민복귀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민복귀뿐일까요? 함께 판사했던 재판관이었던 주재황도 있고요. 그리고 당시 법무부 장관했던 황산덕도 있습니다. 황산덕 법무부 장관이 그때 인혁당 사건을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간첩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만 계속 얘기하니까 좀 힘드실까봐 저도 힘들어서요. 잠깐 영상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황산덕 법무부 장관은 인혁당은 대한민국을 폭력으로 전복하고 공산정권을 수립할 목적으로 북한교례 지령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한 반국가단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법적인 기원회를 대변한다고 전제한 황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혁당이라는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을 찬양, 고무, 동조해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반공법 제4조 위반으로 처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조작했던 신직수 당시 그 중앙정보부장까지 인혁당 사건의 가해자 4인방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도 재심 결과 무죄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죄가 났다는 것은 그 가해했던 책임자들은 유죄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네. 그런데 그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기는커녕 국립묘지에 있다니까요. 아니 그거는 좀 너무 할 것 같고요. 이들을 국립묘지에서 이장시키는 것이 제대로 된 역사 바로 대국이가 아닐까. 이게 이제 대전현충원 사회공헌자무역입니다. 인혁당 사건 가해자들이 함께 안장되어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수많은
간첩 사건에 검사했던 오제도 검사까지 5인방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남로당 프락치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헌정사상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기 어렵습니다. 48년 5월 12 선거에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불출마를 하면서 단독 정부 수립을 거부했죠. 그런데 그것이 또 하나의 긍정적인 효과를 냈던 건 뭐냐면 신인 소장파 정치인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또 기회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승만을 지지했던 독청이 한 55석인데 소장파 무소속이 85명으로 오히려 더 많은 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힘으로 반민특위법도 만들고 반민특위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 소장파들이 이승만 정권 입장에서는 너무나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서는 거예요. 정부 수립 이후에 49년 초 이 소장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아직까지도 철군하지 못하는 외국 군대들을 철군해야 된다. 이런 결의문을 채택한다든지 미 군사 고문단을 남겨두려고 하는데 미 군사 고문단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정부가 수립됐으면 그간 미군정 3년도 너무나 억울한 시기인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무슨 외국 군대가 있고 미 군사 고문단이냐? 이 사람들 없어도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미국의 그러한 뒷받침을 받던 이승만 정권 입장에서는 이 소장파들이 두려운 존재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국가범법을 만든 이들을 국가범법으로 처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50년 3월 48년 4월 달부터 그 다음 3월 달까지 1년여의 기간 동안 15명이 국회의원이 검거되고 13명이 유죄로 판결받았던 사건.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전원이 항소했지만 한국전쟁으로 해서 항소의 기회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들을 재판했던 사람이 누구냐? 방공검사, 그리고 이들을 검거하는데 친일 경찰들, 그리고 이들을 유죄 판결 내렸던 주심판사 사강욱, 이 사람도 친일파입니다. 결국 친일파들이 국가범법을 이용해서 소장파들을 제거했던 사건입니다. 조작 사건. 이 중에서 김학수라든지 김옥주, 박윤원 같은 분들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고요. 의란하고 소용길 의원 같은 경우는 반민특위 특별감찰부 차장, 그다음에 이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결국 자기들을 제거할 수 있었던 반민특위 그리고 그 국회의 소장파들을 국가범법으로 그냥 제거해버린 거죠. 이들 중에서 13명 중에서 1명을 제외한 12명이 다 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러죠. 얘들 불악지 맞다. 북으로 다 갔잖아. 근데 이들이 북을 간 이유는 뭐였을까요? 살기 위해서. 이분들 중에서 남쪽으로 피난 가지 않고 대부분 서울에 숨어 있다가 9.28 수복 즈음에 북으로 갑니다. 왜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남쪽으로 피난 가지 않았을까요? 못했을까요? 한강 다리를 끊어버렸잖아요, 그죠?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안 했습니다. 감옥에 있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을 못 죽이고 우리 군인과 경찰이 다리 끊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국회의원 따라서 어쨌든 한강다리 넘어서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가지 않았습니다. 왜? 갔다가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혈안했던 이승만한테 잡혀갖고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숨어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수복을 앞두고 결정을 한 거죠. 만약에 9.28 수복 때 남아서 이승만 정권에 잡히면 그럼 죽는 거예요. 살려고 북을 선택한 거죠. 또 하나 사건, 사건이라기보다는 경성 트로이카 활동가들의 삶을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운동을 통해서 독립에 함께했던 분들이죠. 이분들은 지금 어디에 어떻게 계실까요? 김삼룡 결국 전쟁 직전에 체포돼서 전쟁 직후에 총살당했습니다. 이현상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전사했죠. 이관술 조선 미군정 시기 이것도 조작 사건, 조선 정파원사 사건으로 감옥에 갔다가 대전 정부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 전쟁이 나서 산내 권력골로 끌려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박진홍과 이순금 이분들 북으로 월북을 했죠. 가운데 있는 이재유 이분은 국가로부터 독립운동의 공을 받아서 성원을 받았습니다. 왜? 해방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목숨을 잃지 않았던 사람은 이들에게 남겨진 선택지가 결국은 이 국가범법으로 처벌받거나 아니면 국가범법 처벌을 피해서 북으로 선택을 강요받거나 전쟁에서 목숨을 잃거나 등등등 이런 길이 자신의 선택지였다는 겁니다. 이재유 이분만이 그래도 그러니까 해방 전에 순국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이렇게 성운을 받아버린 거예요. 한 분이 더 남아있죠. 이분은 사실 유일하게 해방 이후에 살아남은 분으로서 국가로부터 성운을 받았던 이호정 선생이죠. 이분이 대전전충원에 안장되어 계세요. 경상 트로카 활동을 통해서 이재유 선생이 성운받았고 이호정 선생도 성운을 받아서 대전전충원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죠. 만약에 우리가 분단되지 않았고 그래서 국가범법으로 피해를 받지 않았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이 어쩌면 국립묘지에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분단으로 인해서 그리고 국가범법으로 인해서 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리고 뒤죽박죽 되어버렸고 그 틈새들을 친일 반민족 경찰이 비집고 들어가고 국가범법 가해자들이 그곳을 비집고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은 미군정의 비호 아래 재등용되었고 그들의 과거를 알고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은 그들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범법을 이용하는 등 반공이라는 무기로 독립운동가들을 쫓아내거나 목숨을 빼앗거나 제거해버렸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은 가장 치명적인 반인권적이며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이자 역사의 증인들을 소멸시키는 기회로 악용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국가범 피해자들을 양산해 왔습니다. 이 국가범법을 폐지를 하지 못한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이러한 재발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을 믿고 그래도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저는 대전현충 홍범도 장군 묘 앞에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제가 아까 그 수많은 국민들이 찾아오는 모습에 감동받고 약간은 뭔가 이게 민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보여드릴 사진인데요. 외국 교포들이 이제 호남 지역, 호남 향후회, 세계 호남 향후회라는 게 있대요. 1년에 한 번씩 고국 방문을 하는데 원래는 보통 광주 망월명을 참배하고 가시는데 홍범도 장군이 이 문제가 막 불거지면서 바쁜 시간을 내서 버스 6대인가 한 300여 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이분들이 들었던 현수막이 와, 홍범도 장군을 죽이려고 했더니 홍범도 장군이 분신술을 해가지고 수많은 홍범도 장군이 이렇게 등장한 겁니다. 사진만이 아니라 여기에 섰던 이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독립운동가들의 분신이 아닐까. 결국 국가범법의 가로막은 우리 독립운동가의 꿈을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서 완수해야 될 그러한 과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